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3년 첫 답사 나왔습니다. 이제 긴 겨울 보내고 기지개를 켰는데 날씨가 정말 좋네요. 다행히도. 올 첫 답사는 우리 태안 굴포운하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굴포운하. 오늘은 굉장히 귀한 손님을 그 두 분이나 모셨어요. 우리 첫 손님은 태안의 산 증인, 태안 역사의 산 증인이시고 정말 태안 문학의 거물이신데 정락추 선생님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시고 또 시인이시고 해양문화포럼 이사님이시고 또 전 태안문화원 원장이셨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우신 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덕현 선생님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사사롭게는 저하고 대학 동기동창인데 지금 태안여중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서산 민예총 죄송합니다. 태안 민예총 회장님으로서 또 지역 문화 발전에 굉장히 공헌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시 바쁘신데 아침에도 몇 가지 일을 하고 오셨다고. 늘 바쁘신 가덕현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주혜진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그 고역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한교 식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답사 일정을 먼저 대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와 있는 데는 여기죠. 여기 검은역. 여기서 이제 여기 인평저수지로 가려고 합니다. 인평저수지. 그 다음에 요 32번 국도 건너 여기 인평교라는 자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쪽에 요 인평천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잠깐 들러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하 정점이 이제 여기인데 정점 바로 밑에 봤더니 이제 이 인평천에서 운하로 가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터리봉을 들렀다가 운하 정점을 거쳐서 여기 이제 판계골이라고 하는 가로림만 쪽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가로림만 쪽도 이제 뭐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좀 길도 좀 좋지 않고 시간도 그렇고 여기서 또 멀리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일정은 이제 이렇고요. 여기 구간을 이제 가면서 또 경관도 보고 또 우리 두 분 손님들께 또 얽힌 이야기라든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등등 함께 곁들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첫 번째 여기 검은여란 데를 왔는데요. 이제 접어주시고요. 검은여 이제 말 그대로 색깔이 검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검은 여입니다. 저 부석에서 여기를 내려다 봤을 때 이제 바다 한가운데 검은색으로 바위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름이 붙었나 봐요. 검은여. 검은 바위 하면 우리 가덕현 선생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주도에 화산암. 현무암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화산암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화산암은 아닙니다. 여기에 뭐 난데없는 화산이 터졌을 리가 이제 없잖아요. 또 이제 살펴보면 암석의 이런 모양이라든지 또 성분 분석을 해보면 화산암하고는 다른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이한 암석이 있다는 게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저도 이거를 알고 온 것도 아니고 글포운하를 보려고 왔다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살펴보고 관련 논문들도 찾아봤는데 한번 가시죠. 이게 이제 범위가 좁다 보니까 특별하게 연구된 논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뒤져서 이제 논문 하나를 찾아냈는데, 자, 우선은 이게 꽤 중요한 장소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그 맨 위에 글씨 있잖아. 자, 이것은 이제 1872년 제작된 지방지도 태안지도인데요. 지금 이제 어디에 여기가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검은여를 이제 한자로 흑여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태안지도기 때문에 이제 서산이 이렇게 끝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비산에 부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에 조선시대 지도에 이 여가 뭐 암초는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니까 썰물 때는 육지하고 이어졌었고요. 밀물 때는 섬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간월도가 이렇게 있어요. 간월도나 이 검은여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간월도가 훨씬 크죠.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지도가 오늘날 지도처럼 축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의 크기가 당시 어떤 지리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굉장히 크게 표현했다는 거는 좀 중요한 장소 이런 걸로 인식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정표 좋은 의미로는 지역민들한테는 이제 이정표가 되기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쇠곡선이 지나갔던 역사는 길지 않은데, 그랬을 때 이제 낯선 사람들한테는 주변에 이제 물에 잠긴 곳에 그 숨어 있는 이런 바위들이 암초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이제 해봅니다.
이게 몇 년도 지도라고요? 1872년. 1800? 응. 그럼 그때 안면도는 섬으로 나왔네 지금? 그렇죠. 이건 인조 때 잘랐으니까. 조선 인조 때 잘랐으니까 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전 지도들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도가 오래되면 유실되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된 지도들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지도 중에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대략 이제 여기죠, 여기. 요 다리, 요 다리고요. 여기가 이제 검은여의 위치인데 주변에 요 암석들을 보면 이 분홍색이 전부 화강암류입니다. 대보 화강암류 이렇게 써 있는데 중생대 그 유명한 쥐라기에 만들어진 바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들은 전형적인 화강암류가 아닙니다.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중생대 쥐라기에 이런 바위, 더 오래전에 있었던 바위를 비집고 들어온 바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위들은 뭐 통칭해서 땅속에서 굳었다 그래서 이제 심성암이라고 하거든요. 심성암. 심성암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만 건너 여기도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도 이 뻘을 걷어내면 그 밑에는 같은 성질의 바위가 들어있을 게 거의 뭐 99%입니다. 그러니까 대보 심성암류라고 봐야죠, 얘를. 그런데 이제 보통은 화강암들은 잘 뭐 아시죠? 우리 태안에서는 백화산 마애불인데 백화산 여기 있죠? 그 바위하고 얘는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을까? 예를 들면 이제 바닷물의 작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있는 화강암들이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쉬운 예로 예를 들면 대왕암 아시죠? 대왕암, 우리 문무대왕릉 경주에 대왕암도 전형적인 화강암인데 보면 밝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닷물의 작용이라고 보면 안 되고 암석의 조성 때문입니다. 암석의 조성. 마그마가 이제 마그마가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마그마가 균질하지 않잖아요. 어느 부분에는 뭐 철분 성분들이 이제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장석류라든지 규산 계열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석이나 규산 계열이 많으면 색깔이 밝아지는데 여기는 암석 성분을 조사한 논문을 봤더니 철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초염기성 심성암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제 철이 이제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성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현무암에도 사실 이런 철분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거와 원인이 같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지질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독특한 마그마가 관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암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이시죠? 저기 카메라. 저 바위 껍데기에 밝은 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암석을 다시 비집고 들어온 이제 관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관입한 암석은 화강암류들이 또 있어요. 군데군데. 이제 좀 이따 돌아볼게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바위라서 지리학도 입장에서는 아주 관심이 많이 가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답사 주제인 굴포운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굴포가 이제 쓰였던 때는 실제로 쓰였던 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다가 창고를 만들고 육지로 이제 짊어져서 날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아마도 여기로 배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흥미로운 말이 이 부석 일대에 전해지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검은여 아래에 조선 백성들이 3일간 먹을 수 있는 쌀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조선들이 지나가다가 난파됐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싣고 가던 배가 이제 가라앉으니까 저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마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얘가 이제 물에 잠기면 높은 데만 남고 나머지는 가라앉으니까요. 실제 뱃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근처로 지나가다가 충분히 파선 이렇게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돌아보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원장님, 이 혹시 이제 검은역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리셨을 때부터 많이 와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얽힌? 나는 여기 지금 오늘까지 해서 네 번째 왔어요. 네 번째. 근데 여기가 갯벌이 있을 때는 안 와봤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저기 안흥 쪽이기 때문에 이 바다는 안 와보고요. 그 열하는 것을 이 지역에서는 그 토착호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 물이 들어오면은 못 건너가고 섬처럼 돼. 물이 빠지면 건너갈 수 있는 바위 열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열하고 그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말은 아니지만 여, 곧, 만 그러잖아요. 곧은 쭉 이렇게 나온대. 육지에서 쭉 해안 쪽으로 이렇게 삐쳐나온대. 그걸 이제 곧이라고, 만은 반대로 쑥 들어가는 게 만. 그리고 여는 그 지역 토착으로는 물이 들어왔으면 못 건너가고 물이 빠지면 건너갈 수 있는 바위, 그걸 여라고 하는데, 검은여도 이게 물이 빠지면은 여기가 저 아래까지 빠졌거든요.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아니, 저쪽으로 어디야? 연결이 바다 있는 쪽이. 바다가 이쪽이고. 그럼 이쪽으로 쭉 빠졌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은 이쪽. 예, 구석 그러니까 쪽. 구석 갈마리가 어디쯤 있을 거예요. 아마 제일 가까울 거예요. 갈마리가. 여기 부석산 밑에. 예, 예, 갈마리 이쪽에. 많이들 예, 그래서 이쪽에 갈마리, 칠전리 그런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낙지도 잡고 뭐 게도 잡고 뭐 또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금 다 변했어요. 이게 흙을 갖다 이렇게 돋았는데 이게 아마 AB지구 공사를 몇 년도에 이게 82년에 하고 나서 현대에서 이거를 이렇게 공원화시키기로 했을 거예요. 아마 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 여가 이 상충부가 물에 드러나요. 아무리 외살이. 그러니까 대객기 사리 때도 9물, 8물, 9물도 그리고 예, 그때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검은여라고 했고, 여기 지금 굴껍질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저 위에도 전부 다 굴껍질이었대요. 근데 햇볕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그늘이 졌으니까 덜 떨어져 나갔죠. 저런 데 보면은 햇빛이 많이 닿고 그런 때는. 그래서 여기가 전부 굴밭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굴을 찍었죠. 주민들이 많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굴을 찍고 뭐 여기서 이제 뭐 게 그런 거, 낙지, 설기 뭐 그런 거 잡고, 겨울에서는 이제 어사를 놔가지고 곤쟁이를 잡고 뭐 그런 거, 어족이 품보였으니까 꽃게 같은 것도 여기서 잡고. 그러니까 꽃게가 얼마나 흔했으면 하도 잡아가지고 그때 냉장시설도 없을 때니까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게를 다리를 다 잘라내고 게장을 먹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꽃게를 젖을 담았어. 꽃게 젖, 간장게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지게로 지고 오는 거예요. 저녁에 가면 꽃게, 낙지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건 이제 이쪽 남면반도 이쪽으로는 전부 변성암질이거든. 그러니까 개들이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가지고 여기를 덮고 있었는데,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개를 충격을 주니까 부서졌을 거 아니야. 부서진 놈들이 날아가가지고 얘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강도로 따지면 개들보다는 얘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차별적 풍화에 의해서 예. 백화산 돌들은 대부분 이렇게 강도가 약한 것 같아. 그래도 절구통이나 뭐 이런 거 만들긴 하는. 이게 다르잖아요. 얘는 이제 백화산돌 비슷하게 생겼죠. 비스름해요. 예. 얘는 그래도 이제 이게 좀 세 보여. 얘는 이제 그런 철분 성분들이 많은 부분이라면 고기를 또 관입한 거예요. 얘는
개새는 주로 이제 뭐 장석류 이런 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다르고 일정한 방향으로 껴들었잖아요. 저렇게 쪼개진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석영질들이 뭉쳐 있는 곳이네요. 석영, 차돌, 석영질 아주 단단한 남석 성분이죠. 이것도 이제 심성암 계열의 바위에서 나타납니다. 저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이게 꽤 중요한 장소로 인식된 것이 아닌가. 두 군연에서 똑같이 표시한 거 보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저 팔봉산, 지금 어렴풋이 보이는 높은 산이 팔봉산이거든요. 팔봉산과 이제 요쪽에 조산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 얕은 부분, 부소산, 무수산과 팔봉산 사이에 이제 얕은 부분 대략 이제 그 부분으로 이 이제 운하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길 향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With you,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 Let's run up through the fields where the sun shines and heals.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It's been so cold since you have been gone. Like I was told, you're the only one. It's been so cold since you have been gone. Like I was told, you're the only one.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o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